안녕하세요. 힐링여행자입니다. 제가 한동안 계속 부동산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었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해서 주식에 대한, 증권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한창 꼭지에 있다가 이번 전염병 사태 때문에 밑에까지 치달았을 때, 맨 밑에까지 저점 내렸을 때, 한참 어수선하고 정신없이 폭락할 때, 그때 계속 증권에 대한, 주식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을 찾고 다시 어느 정도 올라갔죠?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저도 이제 안심을 하고 주식에 대한 설명을 안 드리고 주로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주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모아서 불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크게 세 가지라 그랬죠. 그 근검자력에서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또 하나는 주식에 투자합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방법이 아니라 전 세계에 동일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주식에 대해서 알고 말을 하겠습니까? 부동산도 내 집 하나 없는 사람, 집 한 번 사보지도 않은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합니까?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사업에 마인드도 없이 사업에 대한 말을 합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또한 사업을 해서 돈을 모아서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이 점점 불어나서 큰 돈이 되면 다시 부동산으로 옮겨서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계속 늘려왔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외국인들이 왜 삼성전자를 그렇게 계속 팔까? 그 많은 주식을 놔두고 왜 삼성전자를 그렇게 많이 팔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궁금하시죠? 결론 딱 하나예요. 삼성전자가 미래 가치가 없고 미래가 안 보여요. 망할 회사예요. 그래서 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2008년 리먼 사태, 그 금융사태라든지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세계 1등 국가 미국이죠.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중에. 미국의 개인들이 들었던 펀드를 환매를 합니다. 환매 신청하면 그 펀드 회사들은 그 펀드 주식을 팔아야 돼요.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는 1등이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예요. 미국의 아마존, 또 뭐 페이스북, 또 애플, 또 이런 큰 회사들 있죠? 그러한 회사 5개, 6개 빼면 세계 1등이 삼성전자거든요. 아시아 태평양에서 1등은 삼성전자예요. 그러니 삼성전자는 그만큼 많이 샀던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하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1등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타켓으로 많이 사고 위기가 오면 많이 파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 것도 팔긴 팔지만 워낙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덩어리가 큽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미국의 개인들이 환매가 들어오면 펀드를 매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도를 해야 환매를 해서 현금을 미국의 개인들한테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일 유동성이 풍부하고 큰 회사 삼성전자 거를 파는 겁니다.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거든요. 미래가 안 보여서 파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삼성전자 날아간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앞으로 반도체는 점점 수요가 늘어납니다. 지금 언택트 시대라 그러죠. 인터넷 시대가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 시대인데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재택근무, 모든 솔루션 어디든지 다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반도체의 가격 또한 올라가고 있고 수량 또한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디서 반도체 사야 됩니까? 세계 1등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사는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제일 크거든요. 외국인들이 안 돌아올 것 같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돌아옵니다. 그러니 돌아오기 전에 지금 싼 구간에 사두시라는 얘기예요. 배당 지금 현재 한 3% 나오죠? 앞으로 보세요.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배당 또 올라갑니다. 3%가 아니라 3.5%, 4% 계속 올라가요. 몇 년 전에 삼성전자에서 그렇게 앞으로 주식 주주 환원 정책이라 그래서 앞으로 배당을 점점 올려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맨 앞에서 그렇게 배당을 올려서 이끌고 나가면 우리나라의 다른 회사들도 배당률이 점점 높아지게 되죠. 미국처럼. 전에 말씀드렸어요. 배당이 원래 우리나라는 거의 없었어요. 배당 주는 회사들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배당 많이 나와요. 제로금리 시대에 3% 배당이면 얼마나 커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 그럽니까? 건물주들, 꼬마 빌딩 갖고 있는 사람들, 건물주들 한 달에 요즘 1년에 연 몇 프로 수익 봅니까? 3%, 4%, 5% 보면 많이 벌 겁니다. 딱 건물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10만 원짜리 주식 하나지만 대신 비례적이죠. 꼬마 빌딩 50억 갖고 있는 사람 수입과 100만 원치 주식 갖고 있는 수입이 같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그러나 퍼센테이지로 비율로 계산을 해보세요. 건물주가 3, 4%예요. 나도 3%, 4% 배당금 받고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대신 금액이 적을 뿐이죠. 그 금액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요, 파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팔 것 같으면 뭐하러 샀어요? 그러니까 팔 때가 있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죠. 주식은 팔려고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생각납니다. 미국의 워런 버핏이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이들 알고 계세요. 10년을 보유할 것이 아니면 단 1초도 보유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그러니 10년이 아니라 적어도 3년, 4년, 5년을 내다보세요. 지금 가격이요? 48,000원, 49,000원, 5만원. 야, 그때 정말 쌌구나. 야, 내가 그때 좀 더 사야 되는 건데. 내가 왜 그때 마음이 약했지? 아, 이런 기회가 또 오면 내가 그때는 제대로 사야 되겠어. 그런 생각을 언제 했냐면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경제 위기 왔을 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질 못한 사람들 이 다음에 또 후회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아, 그때가 쌌었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 항상 말씀드려요. 가격이 올랐다고 좋아하고 떨어졌다고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화나고 그러지 마세요. 주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장기 미래를 보고 계속 사들이세요. 한 주도 좋아요. 제가 근검절약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주식 외에는 살 게 없어요. 투자를 하는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재료금리 시대인데 어디에다가 뭘 투자를 하겠습니까?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투자합니까? 나 매달 25일 날, 매달 말일 날 월급 나오면 50만 원치, 100만 원치 사야 됩니다. 아직 오르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있다 올라야 됩니다. 앞으로 1년 후에 올랐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12번 사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으세요. 그렇게 해서 3년, 4년, 5년 후가 되죠. 지금의 가격, 야, 정말 싼 거였구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게 역사의 반복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가격이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졌다고 초조해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 정말 정신적 피로감이 너무 세요. 차라리 포기하세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샀다가 마음고생을 하는 성격이죠. 그 성격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모으세요. 그런데 그 성격을 바꾸기 힘들고 내가 정신적 고통이 심해요. 오르면 막 기분 좋아하고 막 활발하게 움직였다가 떨어지면 또 막 의기소침해지고 걱정되고 이러한 성격이고
이러한 성격을 못 고치겠다 그러면 그냥 집에 놔두시고 매달 월급 받아서 모은 돈 아니면 그냥 은행에 넣어두시고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대신 마음은 편하겠죠. 대신 수익은 적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주식 그러면 그거를 도박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식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어떤 경험을 했길래 그런 말 합니까? 아주 톡톡이 당했나 봅니다. 사고 팔고 까불어서 그렇게 됐어요. 그거는 까부는 거예요. 감히 외국인과 기관 앞에서 까불어요, 개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이. 그런 사람들은 혼나야 돼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열심히 일을 해서 귀하게 모은 돈을 갖다가 주식시장에 와서 지가 뭐라고 까불어요. 돈 다 뺏기지. 주식시장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어수룩한 개인의 돈을 뜯어먹는 곳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시장 주식파는요, 열심히 해서 돈 벌어온 거 개인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한테 헌납하는 공간이에요. 왜 그런 행동합니까? 그 피 같은 돈을. 그러니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매달 꾸준히 10만 원씩도 좋아요. 30만 원씩도 좋아요. 저금한다 생각하고 계속 사모으시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또 혹시 과욕을 부리느라고 신용대출을 받으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주식담보대출. 그러지 마세요. 내일 장이 열리면 당장 파세요. 그거는 과욕, 탐욕이에요. 혹시라도 신용대출 받으신 분들 있으면 당장 팔아버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주식 투자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내가 생활을 하고 남은, 내가 근검자료를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저금한다 생각하고 주식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모으시는 겁니다. 그게 주식 투자의 정석이에요. 개인에 한해서. 아셨죠? 내가 한번 팔아갖고 돈 좀 벌었다고 못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주식하고 어떻게 뭐 좀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큰 오해입니다. 그러다가 크게 낭패당합니다. 절대 사고팔고 하지 마세요. 사고팔고 하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한테 집니다. 99.9%. 정말 주식 투자 전문가들 계세요. 그중에 일부분 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은 성공합니다. 그러지 않을 바에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는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그렇게 해서 매달 지금 삼성전자 안 올라도 돼요. 내가 부전을 모으면 돼요. 그 기간에. 또 삼성전자 하나만 보지 마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좋은 회사들 몇 개 있어요. 2호나 시켜도 돼요. 3호나 시켜도 돼요. 너무 많은 회사 사지 마세요. 2개, 3개 그 정도까지만 해서 매달 꾸준히 모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의 부자 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활기찹니다. 주식 쌓이는 맛 재밌어요. 거기다가 배당금 나오죠? 1년에 4번 나오죠? 3개월에 한 번씩. 재밌어요. 그러한 맛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되면 그 맛을 들이게 되면 근검절약 또한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지나죠? 점점 부가 쌓아져 갑니다. 경험자의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